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어제보다 깊어진 주름이 아니라 그 눈 속에 담긴 피곤함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성공할 줄 알았고, 잠을 줄여가며 일하면 나중에 편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난 선배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통곡하며 후회했을까요? 왜 수억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조차 침대에 누워 내가 인생을 거꾸로 살았다며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열심히 살지 말라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당신에게 지금 당장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않으면 10년 뒤 당신이 반드시 흘리게 될 피눈물에 대한 경고이자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맞습니다. 생존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생존을 위해 포기하고 있는 그 작은 조각들이 사실은 당신 인생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수천 명을 지켜본 호스피스 간호사의 고백과 80세 노학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그리고 우리가 평생 쏘아온 행복의 저축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에 대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끄시는 분의 10년 뒤 표정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희생으로 채우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값진 보물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진짜 보물을 찾으러 가보시죠. 여러분, 행복도 저축이 된다고 믿으셨나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까 지금 참으면 나중에 이자까지 붙어서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라 믿으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적금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오늘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회용 현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현금을 쓰지 않고 금고에 쌓아만 두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금고 속의 지폐들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걸 발견하죠.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나중에라는 단어에 저당 잡혀 산 김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은퇴하면 아내와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아이들의 운동회도 부모님의 칠순 잔치도 아내의 생일도 바쁘다는 핑계로 건너뛰었죠. 드디어 은퇴하는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행 가자. 그런데 아내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보, 나는 이제 무릎이 아파서 비행기도 못 타요. 그리고 당신과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이제는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 이게 김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담보로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님은 더 이상 젊지 않으며 무엇보다 당신의 열정과 건강은 매일 조금씩 소멸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아등바등 모으고 있는 그 돈,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의 햇살이고 오늘의 웃음이며 오늘의 당신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는 이를 도착 오류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착각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행복은 고작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했던 것은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의 수많은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죽어라 일만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 사회가 심어놓은 아주 무서운 심리적 가스라이팅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성실이라는 이름의 중독에 빠졌는지, 그리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 오늘을 진짜로 즐기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생존 기술은 무엇인지. 만약 당신이 지금 50대, 60대라면 이 내용은 더 절실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 중 가장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당신은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오늘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인생의 주권을 되찾는 아주 영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추적 조사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 답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눈을 맞추셨나요?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해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사용하셨나요? 만약 대답이 머뭇거려진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해결책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실이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라고 배웠습니다. 개미처럼 일해야 배짱이처럼 굶지 않는다는 이솝 우화가 우리 뼈속 깊이 박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성실하게 쌓아 올린 그 탑이 사실은 당신의 무덤을 쌓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너무 잔인한 말인가요? 하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조금 덜 성실했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웠을 것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성실함 뒤에는 사실 불안이라는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지금 즐기면 나중에 불행해질 것 같은 공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안녕을 위해 오늘의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당장 3가지 인생의 기여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생산성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생산성이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진짜 생산성은 얼마나 질 높은 기억을 만들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뇌가 마지막으로 스캔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었던 온기, 비겐 뒤의 흙내음, 이름 모를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의 향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기억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성실했어도 빈 통장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통장, 지금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둘째, 거절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 기제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고문 기술자가 되곤 합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회사 일을 집까지 들고 와서 가족과의 저녁을 망칩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 죽어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거절해 보세요. 그 남는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물어봐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행복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에 먹는 산의 진미와 20세에 먹는 떡볶이, 어느 쪽이 더 맛있을까요? 70세에 타는 1등석 비행기와 30세에 배낭 메고 떠난 여행 중 어느 쪽이 더 가슴 뛰입니까? 슬프지만 행복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과 감수성이 살아있을 때 누려야 하는 행복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여행 가겠다고요? 그때는 다리가 떨려서 못 가고 이가 아파서 맛있는 걸 못 먹습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를 죄악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말은 쉽지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맞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진짜 비밀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수천 명의 부자가 공통적으로 후회한 단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만 미리 알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것은 돈을 아끼는 법도 자식 교육법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관리법도 아니었죠. 과연 그들을 통곡하게 만든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단 일주일 만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의 리모델링 비법을 공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여기서 멈춘다면 아마 평생 성실의 감옥 간수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비로소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께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들과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수백 명의 자산가가 공통적으로 내뱉은 말. 왜 나는 남이 설계한 인생을 사느라 정작 내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을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후회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살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처절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이라는 무서운 CCTV 아래서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으로 보이려고, 자식에게 헌신하는 부모로 보이려고, 이웃에게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려고. 그 평판이라는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은 매일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성실의 함정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성실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당신의 행복을 위한 성실함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의무감의 노예였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귀한 무대에서 주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50대라면 앞으로 40년, 60대라면 앞으로 30년이 남았습니다. 인생의 리모델링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첫째, 마음의 분리수거를 시작하십시오. 인생 리모델링의 첫 단추는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 내 길을 죽이는 의무감,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을 모두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리세요. 남의 시선이라는 쓰레기를 비워내야 그 자리에 나의 기쁨을 채울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휴대폰 전화번호부부터 정리해보세요. 당신의 진심에 공감하지 못하는 100명의 인맥보다 당신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한 명의 친구가 당신의 노년을 지켜줍니다. 둘째, 나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십시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30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성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잊으세요. 오로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무도 읽지 않을 일기를 쓰거나 그냥 멍하니 흐르는 구름을 보는 시간. 이 작은 의식이 쌓일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간에서 탈출해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크게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셋째, 완벽주의라는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고 배웠죠.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부족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조금 게으르면 어떻습니까? 밥 한 끼 정도 대충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당신의 완벽함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완벽함을 버릴 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기 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오늘 단 하루의 자유만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 그 장소, 그 행동.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야 했던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나중에로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끄자마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복 인출법과 제 시청자 중 한 분이 보내주신 가슴 먹먹한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나중에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축제로 만들 마지막 열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이 긴 담소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마지막 열쇠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 중 이른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인생을 찾았다는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자식 셋을 모두 박사로 키워낸 우리 시대의 가장 성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파도 참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을 아꼈죠. 그러다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생선 비린내만 맡고 살았지 장미꽃 향기가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소. 내일이 오면 꽃시장에 가보려 했는데 이제는 다리가 안 움직이네. 여러분, 할머니는 생선을 팔아 자식들의 앞길은 열어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속에 핀 꽃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남은 6개월을 인생 최고의 축제로 만드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평생 가보고 싶던 바다로 가셨고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는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꼭 죽음이 눈앞에 닥쳐서야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는 걸까요? 왜 우리는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고생으로만 채우려 합니까? 이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야 할 행복 인출법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나를 위한 1순위를 결정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웃게 할 일 하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편의점에서 파는 달콤한 사탕 하나여도 좋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해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주문을 외우십시오. 둘째, 행복의 현금화입니다. 나중에 쓰려고 아껴둔 예쁜 그릇, 비싼 옷, 아껴둔 여행자금. 오늘 당장 꺼내 쓰세요.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오늘의 당신이 누려야 합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나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말들의 유효기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쑥스러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요?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세요. 그 짧은 연결이 당신의 오늘을 축제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성실했습니다.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착해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오늘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도 진심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2막은 후회가 아닌 환희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고 싶은 희망이 됩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